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군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요, 1.9%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좋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 어제 미국장이 마이너스 2%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할 거라는 걱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장중에 이제 18만 원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었고요. 2.5%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일부 한 2,400원 정도 이렇게 상승을 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랑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새로운 호재들 그리고 그거에 비롯해서 더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전자를 응원하는 삼성전자 화이팅, 뭐 20만 원 돌파하자, 뭐 이런 내용들 좀 달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 장이 좋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자, 코스피를 보시면 조금 조정이 걱정되는 그런 형태의 일봉이 나왔습니다. 자, 장중에는 5,583포인트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었지만 상승을 지켜내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분봉을 좀 보시면 처음에 장 초반에는 이제 어제 미국장이 나스닥의 2% 하락으로 인해서 10시까지는 이렇게 밀리면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반등을 하다가 종가에 갈수록 여기가 2시입니다. 2시. 2시로 갈수록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오늘 꽤나 많은 물량을 좀 던졌는데 추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를 볼게요. 어제는 3조를 샀다가 오늘은 1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기관은 뭐 관망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제 들어온 물량이라든지 이번 주에 들려온 물량에 비해서는 많은 물량을 던진 건 아니에요. 자, 일주일 동안 이게 얼마죠? 4조, 5조 가까운 물량이 들어왔는데 1조 2천억을 팔았으니까. 자,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물량을 던지면서 이렇게 낙폭을 만들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스닥은 더 약했어요. 외국인들이 하루 종일 팔면서 기관이 중간에 순매수를 했던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은 하루 종일 팔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자, 그래도 오늘의 모습을 보면은 2월에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구정 연휴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연휴를 앞둔 보수적인 흐름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2월 13일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쉬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장이 열리는데 7거래일 정도 남습니다. 자, 연휴 동안 미국에서 어떤 리스크가 생길지 모르니까 리스크 회피하는 물량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자, 꽤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 0.3%인 걸 보면 삼성이 더 강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은 차트 분석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역사적 신고가 랠리를 가고 있고 20만 원까지도 그렇게 멀지 않았단 말이에요. 20만 원까지 가게 되면은 완전 또 새로운 시각으로 또 수급에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시장 전체로 보시면 오늘 상승 종목이 700개입니다. 하락 종목은 1,800개 정도 되네요.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았고요. 예탁금은 다시 좀 늘어났고 신용잔고는 좀 줄었으니까 좋은데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해서 특히 삼성 같은 국민주는요, 하락이 나왔을 때 이 아래 하단 박스권에서 지지선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매일 오를 수는 없겠죠. 어느 순간에는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강력한 매수세를 확인할 수가 있고, 오늘은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좀 했는데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또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어제 하루 만에 2조 5천억을 순매수를 했던 요 저력이 HBM4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HBM 6세대가 이제 설날 연휴 이후에 공급이 된다라는 소식만으로 재료 소멸로 자칫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테마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 아니라 2월부터 HBM 6세대를 공급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재료가 부각이 되는 것이다. 왜죠? 21년도, 26년도
1분기부터 실적이 찍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실적 성장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여전히 홀딩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미국에서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왔거든요. 자, 마이크론이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어요. 엔비디아는 독점입니다. 독점. GPU 카드를 만드는 독점적인 기업이고요. 그러면 마이크론이 왜 엔비디아의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가 있느냐? 메모리가 없으면 AI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래도 마이크론은 경쟁자가 있잖아요. 그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즉 마이크론이 앞으로 메모리 때문에 잘 나간다라는 것은 이 메모리 기업인 삼성과 SK도 마찬가지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사를 잠깐 좀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마이크론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밑에도 내용을 좀 보시면 엔비디아만큼 독보적인 회사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마이크론이 약진을 하고 있는데 이미 물량이 모두 다 품절이 됐다라는 것. 메모리 반도체가 이 대형 언어 모델을 실행하고 훈련하는데 많은 필수적인 그런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사실 저는 오히려 지금 6세대까지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더 앞서 있잖아요. 그쵸?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업계 최초로 공급을 확정을 지었던 만큼 이 소식은 마이크론이 제2의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 부분을 보세요. 따라서 마이크론이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자, 근데 마이크론보다 더 잘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두 개나 있는데 마이크론이 엔비디아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메모리라고 따지면 범용 D램은 삼성전자가 1등이고 HBM은 하이닉스가 1등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더욱더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방금 여기 잠깐 보여드렸던 키오시아 실적의 낸드 플래시 강력한 호황이 예고가 된다. 자, 낸드 플래시입니다. 자, SSD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꼽아서 사용하는 거 이제 저장 장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낸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키오시아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키오시아는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에 있는 기업인데요. 자, 낸드 플래시 물량이 이미 모두 판매되었으며 공급 부족 심화를 예고했다. 공급 부족은 이미 작년 가을 정도부터는 계속 꾸준하게 말이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시장의 예상치를 2배 넘는 1분기 순이익 예상치를 제시한 것은 강력한 수요를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키오시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기업용 SSD 카드에서 분명히 강자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제2의 엔비디아가 되는 거나 키오시아가 이 SSD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소식 모두 우리 삼성전자한테는 강력한 호재가 되는 게 맞아요. 사실상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키오시아는 메모리는 없고 그 마이크론은 낸드가 없는 낸드 있죠 마이크론.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보다 더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18만 원, 20만 원에서 매도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 가까운 상승이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 개인들이 열심히 담고 기관도 좀 담았고 외국인들도 좀 일부 팔았지만 일부일 뿐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연휴를 앞두고 좀 재미가 상대적으로 없었어요. 왜죠? 삼성전자만 강세가 나왔고요. 미래에셋증권, SK 이터닉스는 개별적인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주식 그 기업 매각에 대한 이슈. 자, 그러면은 이제 SK텔레콤이라던가 한국항공우주, 하나투자증권 이렇게 증권주 그리고 SK 관련주죠. 하이닉스, 이터닉스, SK텔레콤 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막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언제든지 20만 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 자, 수급이 다시 개선이 되고요. 보수적인 투자 심리.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5일 동안 연휴잖아요.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적극적인 매수세, 나 빼고 가면 안 돼. 하는 이런 포모로
작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홀딩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제가 주말 동안에 혹시라도 이슈가 좀 생기면 영상을 찍어서 좀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다 같이 끝까지 홀딩을 해서 커다란 수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두 가지 소식 안내를 좀 드렸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귀결이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아직 멈추지 않는다. 미국에서 90조 넘게 빅테크 기업, 900조입니다. 900조. 942조인가 그랬죠? 900조를 투자를 하겠다는 것도 그냥 찌라시성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말 근래에 볼 수 없는 엄청난 슈팅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여전히 고점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연휴 동안 즐거운 휴무 되시고 또 편안하게 부위하면 되겠습니다. 자,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